지금까지 메가3였고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숙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 10년물 금리가 5%를 재돌파하면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많은 빅테크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 빅테크들의 성적에 따라서 증시가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들의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밤에 이제 내일 실적 발표되는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들 회사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치가 좀 높았죠. 그러면서 대형주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쭉 들어가면서 이제 장중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고금리라든가 아니면 지정학적인 문제, 이스라엘 전쟁이라든가 아니면은 미국 연방 정부의 어떤 기능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압도적인 어떤 실적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상승폭을 되돌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갔다가 이제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이제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장중에 반등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도움을 주기도 하는 모습이었고요.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장단기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항상 따라오고 있는 문제라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확장하는 상황이죠. 제가 미국에서 좋아했던 램이라는 그 픽업 트럭, 굉장히 큰 트럭이 있습니다. 그 트럭을 생산하는 미시간 공장이 지금 파업에 들어갔는데, 자동차 분야의 파업이 확장될수록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미국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그 분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또 시장을 계속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12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내놨어요. 사실 많이들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사실 그걸 믿질 않아요. 왜냐면은 한 24%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 가능성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뭐 거의 이번 11월 달에 인상하는 거는 거의 안 올릴 것이다가 지금 거의 확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오히려 더 리스크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안심하고 있다가 역으로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출렁 걸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가, 국제 원유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제 유럽 쪽에서 프랑스와 네덜란드 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방문해서 가자지구 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좀 막아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구호품들도 보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경쟁 그 상태가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S&P 500 지수 연말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또 추정치가 나오고 있죠. 지금 모건 스탠리가 먼저 내놨는데 3,9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한 7% 떨어질 수 있다. 이게 S&P 500이 7% 떨어지는 거면은 사실 일반적인 주식들은 20% 이상 떨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지금 예측치를 먼저 내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는데 노바티스라든가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3M이라든가 아니면은 버라이전 코닝부터 해서 장마감 후에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비자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스냅 같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내일은 정말 분주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실적이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 관련된 기업들 통해 가지고 미리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들 이슈들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포스가 최근 고성장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다뤄주시겠어요? 네, 파이프 샌들러에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연간 한 20%씩 고성장을 기록하던 회사가 11%밖에는 성장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인공지능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투자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인공지능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그 기대치만큼 따라오질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리스크를 이쪽 분야에서 이제 맞춰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장에서 조금 다른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쉐브론이 이제 헤스하고 53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헤스를 갖다가 이제 인수를 하겠다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엑슨모빌이 이제 파이오니아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세웠던 게 뭐냐면은 셰일 원유를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가가 30달러가 돼도 우리는 괜찮다. 원가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쉐브론도 헤스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노스다코타 쪽의 셰일 오일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 이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물론 이제 남아프리카의 가이아나 정부 쪽에서 발견된 새로운 유전도 또 좋은 소식이 되겠지만은 이런 셰일 오일에 대해서 원가를 낮추는 측면으로 대형 기업들이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고유가 상황 이후도 대비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비용 들어가는 거가 무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엔비디아가 반도체 칩 주식 중에서는 혼자 3%대 강세를 보였어요.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티즌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수익 AI 인공지능 가지고 수익 창출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AI도 지금 수요가 좀 그렇게 따라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랑 공동으로 이제 그 워크스테이션 만들어가지고 판다라는 좋은 얘기가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엔비디아는 어떤 슈퍼컴퓨터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나는데 AMD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은 제대로 수익이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평가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얘기 나온 게 모건 스탠리 쪽에서 좀 더 길게 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월봉 차트를 가지고 와 봤는데 장기적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가지고 415달러 목표가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수익도 한 11% 증가할 것이다. 좋은 얘기를 많이 늘어났지만은 단기적으로 뭔가 급등해서 이게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좀 더 길게 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술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뭘까요? 오늘은 우버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쪽 기업들 사실 잘 안 보는데 우버 가지고 왔습니다. 우버가 최근에 수익이 굉장히 좋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을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은 어디까지나 그러면은 가치주 투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우버 같은 경우에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0%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이번 분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전체 연도로 따져도 109% 성장할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도 또 150% 이상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잭스에서 이제 추정치를 내놨는데 이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이번 분기 한 13% 올라갈 것 같고,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17% 정도, 그리고 내년에도 18% 정도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계속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버라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뭐 리프트나 다른 기업들보다 독보적인 그런 영업 환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주목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이제 11월 7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흑자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적자 상태를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 흑자 상태로 돌아서는 기업 경영이 정상적으로 올라서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 시장 평균 목표가는 한 57달러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20%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고,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많이 올라온 게 이제 뭐 여기서 끝났다는 느낌보다는 앞으로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물대 이탈을 앞두고 좀 걸려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평균 매수가를 41달러 수준에 맞추시고 손절 매가는 아래쪽에 37달러 그리고 목표가는 64달러까지 보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우버였습니다. 11월 7일에 실적을 앞두고 있죠. 매수가는 41달러, 목표가는 64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